제 이름은 미하일 야코블레비치 로샤우입니다. 저는 위장병 전문입니다. 소련 시절에는 진료소, 병원, 심지어 요양원에서도 일했습니다. 수년간 많은 것을 보았고 한 가지는 확실히 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을 지키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은 특히 40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잘 말하지 않지만 어느새 삶을 망치는 문제입니다. 바로 변비입니다. 매일매일 겪는 문제죠. 하지만 먼저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이 중요하다면 시니어 커뮤니티를 응원해 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별로라고 느껴진다면 댓글에 제로라고 남겨주세요. 만약 이 영상이 공감이 되거나 본인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저희에게 힘이 되고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변비란 일주일에 3번 미만으로 배변을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별로 걱정할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죠. 어차피 매일 있는 일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문제를 겪어본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변이 딱딱해지고 아프고 심지어 화장실에 가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속에 뭔가 무겁고 미처 다 해결되지 않은 게 남아있는 느낌이 들죠. 이 상태는 장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변비는 복부 팽만감, 속이 더부룩한 느낌, 식욕 저하, 그리고 피부 상태 악화를 유발합니다. 사람은 신경질적이고 예민해지며 잠을 잘 못 자고 일의 능률도 떨어집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변비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여기에는 잘못된 식습관, 앉아서 보내는 생활 방식, 심지어 단순한 스트레스나 이사도 포함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을 진한차와 돼지고기 샌드위치로 시작하는 데 익숙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이미 장이 연동운동에 타격을 주는 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수분을 너무 적게 섭취해서 장이 대변을 부드럽게 하고 배출할 수 있는 재료가 부족합니다. 종종 40살이 넘으면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 자동차, TV 앞에서 앉아서 보내게 됩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장의 연동운동이 느려지면서 대변이 그냥 이동하지 않게 됩니다. 결과는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진료 경험에서 정말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분들을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52세의 엔지니어 환자가 있었습니다. 평생 책상 앞에서 일했고 아침은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해서 저녁까지 앉아 있었으며 샌드위치를 간식으로 먹고 늦은 밤에 푸짐한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변비가 자신의 삶의 일부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불편함이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제 진료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 물어보자 그는 당황해했습니다. 샌드위치, 과자, 커피 평소 먹던 것들이요. 저는 그에게 간단한 진실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장은 그런 식습관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몇 주 동안 식단을 간단히 바꾸고 짧은 산책을 한 뒤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몸이 가벼울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하지만 습관 외에도 변비에는 종종 만성 질환이 동반됩니다. 당뇨병, 대사증 후군, 위점막염, 심지어 고혈압까지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생활 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을 먹기 전에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적어도 한 가지 습관을 바꿔보세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몸을 움직이세요. 여기서 운동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게 어렵다면 굳이 영웅이 될 필요는 없어요. 매일 천천히 산책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부 근육이 움직이게 되고 그 결과 장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규칙적인 식사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많이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시간에 식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장은 일정한 패턴을 아주 좋아합니다. 식단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추가하세요. 신선한 비트, 당근, 올리브유를 곁들인 샐러드 등입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지만 부드러운 스펀지처럼 작용해 물을 흡수하고 대변을 더 부드럽고 부피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침에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좋습니다. 장 운동을 약간 자극해줍니다. 하지만 가공식품, 기름진 고기, 탄산음료,
달콤한 빵은 피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장의 연동운동을 느리게 만듭니다. 극단적인 방법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도 한 가지 경고를 드리고 싶어요. 복잡한 칵테일이나 이국적인 재료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많은 의사들이 블렌더나 주석이가 필요한 레시피를 제안합니다. 저는 단순함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수년간 이 문제로 고생한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쉽고 검증된 3가지 음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음료들을 만들기 위해 어떤 기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간단해서 놀라실 거예요. 정기적으로 실천하신다면 며칠 만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다고 약속드립니다. 이 주제가 여러분에게 가깝게 느껴진다면 댓글에 가깝다라고 남겨주세요.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신다면 고민 중이라고 적어주세요. 누가 시청하고 있고 누가 듣고 있으며 누가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오늘 바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음료는 바로 카모마일 차입니다. 왜 하필 이 차일까요? 이 차를 어떻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바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음료는 가장 평범한 카모마일 차입니다. 아니요, 요즘 슈퍼마켓에서 파는 티백차가 아니라 약국용 말린 카모마일 꽃으로 만든 순수하고 정직한 우려낸 차입니다. 왜 하필 카모마일일까요? 왜냐하면 카모마일은 부드럽지만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련 시절에는 집집마다 약상자에 꼭 들어있던 약초였죠. 이 차는 아이들, 노인들,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 그리고 위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주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변비와 장 기능 저하에 가장 좋은 치료제로 카모마일을 추천합니다. 카모마일 차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린 카모마일 1스푼을 준비해서 끓는 물 3컵을 부어주세요. 뚜껑을 덮고 약 1시간 정도 우려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걸러내면 음료가 완성됩니다. 일반 차 대신 하루에 3번에서 4번 소량씩 마실 수 있습니다. 카모마일의 가장 큰 장점은 장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완화하고 자극받은 점막을 진정시키며 복부의 불쾌한 느낌을 없애준다는 점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명인 니콜라이 세르게예비치는 평생 기차 기관사로 일했습니다. 일이 힘들고 근무 일정도 불규칙했습니다. 식사는 그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60살이 됐을 때 그는 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복부팽만, 무거운 느낌, 그리고 지속적인 변비가 있었습니다. 여러 약을 시도해봤지만 몸이 그다지 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심한 통증이 나타나기도 했고 때로는 알레르기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그에게 약은 있고 카모마일 차를 마시기 시작하라고 권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는 그렇게 단순한 조언을 믿지 않았지만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한 달 후 니콜라이 세르게예비치는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하일 야코블레비치, 만약 평범한 카모마일 차가 제 삶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걸 진작 알았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방법이 아무런 화학 성분도 없이 한 사람을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려주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모마일은 규칙적으로 마셔야 효과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즉각적인 기적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부드럽고 점진적으로 작용하는 방법이지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강한 약이 아닙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두 번째 음료도 역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지만 약간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선한 당근 주스입니다. 물론 주석이가 필요하지만 만약 가지고 있다면 꼭 제대로 활용해 보세요. 왜 당근 주스일까요? 그 이유는 당근 주스에는 펙틴, 식이섬유, 그리고 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당근 주스는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장의 긴장도를 개선하며 동시에 우리 몸에 비타민을 공급해줍니다. 하지만 이 주스는 일주일에 1번 이상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당근 주스를 너무 많이 마시면 피부가 약간 노랗게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보기에는 조금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비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신선한 당근을 준비해서 깨끗이 씻은 후 즙을 내어 원하는 시간에 마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입니다. 이것은 매일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장과 몸 전체를 위한 주간 보조제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음료는 오늘 말씀드릴 모든 것 중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음료일 것입니다. 이 음료는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변을 개선하고 오랜 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음료는 주석이나 블렌더 같은 기구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음료는 일반 케피르 한 잔에 자전자피라고도 불리는 플랜타고 씨앗 껍질을 넣어서 만듭니다. 플랜타고 씨앗 껍질, 즉 자전자피는 예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요즘은 거의 모든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좋은 걸까요? 자전자피는 놀라운 수분 흡수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에서 부풀어 오르고 부드러운 젤로 변해 음식물이 장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걸 어떻게 준비할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신선한 케피르 한 잔을 준비하세요. 냉장하지 않은 실온의 케피르가 좋아요. 여기에 자전자피 2 작은 술을 넣고 잘 저은 다음 마시면 됩니다. 이 음료는 저녁에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확실히 달라진 걸 느낄 거예요. 어느 날 나이 많은 교사 관리나 바실리에브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은 소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었습니다. 복통, 복부팽만, 불규칙한 배변이 있었죠. 그녀의 삶은 끊임없는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절망에 빠져 있었고 무엇이든 도움이 될 거라고는 믿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에게 자전자피로 만든 이 음료를 마시라고 조언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다시 진료를 받으러 왔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서 내장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날이 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 달 후 갈리나 바실리에브나는 소화 문제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화학약품이나 불필요한 비용 없이 간단한 해결책이었죠. 가장 중요한 점을 기억하세요. 장 건강은 약이나 알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고 규칙적인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그때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제 장 건강 문제를 진지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해결하고 싶다면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소화를 정상화하려는 모든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몇 가지 식품이 있는데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장이 시계처럼 잘 작동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시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부 식품과 습관이 아무리 좋은 결과도 망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위장병 전문의로 오랜 기간 일하면서 모든 것을 제대로 했지만 몇 가지 해로운 것들을 삶에서 없애지 않아 수백 번이나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결국 그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됐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건강한 장의 세 가지 주요 적을 말씀드릴 텐데 이 적들은 즉시 그리고 영원히 없애시길 권합니다. 첫 번째 적은 당연히 육가공품과 소시지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저도 잘 압니다. 사람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지쳐있죠. 더 이상 요리할 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냉장고에서 소시지나 핫도그를 꺼냅니다. 후딱 그것들을 구워요. 빵이랑 같이 먹으면 저녁이 완성됩니다. 정말 빠르죠.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건 진짜 함정입니다. 이런 모든 가공식품에는 방부제, 향미 증진제, 소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서 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합니다. 이런 음식은 장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통과하는 대신 말 그대로 안에 걸려버립니다. 몸은 이런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복부 팽만과 무거운 느낌, 결국에는 변비까지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비싸거나 집에서 만든 소시지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요. 만약 변을 정상화하고 장 문제로 고생하고 싶지 않다면 가공육 제품은 잊으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들을 간단하고 건강한 음식, 즉 삶거나 구운 고기, 채소 또는 곡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네, 조금 더 번거롭긴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니 믿으세요. 장 건강의 두 번째 적, 많은 사람들이 과소평가하는 것은 바로 제과류와 흰빵입니다. 여기서 명절에 집에서 굽는 케이크 같은 드문 예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습관입니다. 아침에는 빵, 오후에는 과자, 저녁에는 버터를 바른 흰빵. 이 모든 것은 거의 완전히 식이섬유가 제거된 정제 밀가루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은 단순 탄수화물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이 장에서 무거운 덩어리로 변해 다시 변비를 유발합니다. 특히 갓 구운 빵은 장을 떠스원이 시멘트처럼 굳게 만들어 정체와 무거움을 유발하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환자들이 저를 찾아와 속이 더부룩하고 복부 팽만감이 있으며 배변이 잘 안 된다고 호소할 때 제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빵이나 제과류를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입니다. 거의 항상 같은 대답을 듣게 됩니다. 네, 매일 먹어요. 빵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매번 이 부분을 설명해야 합니다. 가볍고 기분 좋게 지내고 싶다면 흰빵 대신 호밀빵이나 통밀빵으로 바꾸거나 최소한 흰빵 섭취를 최대한 줄이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빵을 간단한 오트밀, 채소 반찬 또는 몇 숟가락의 김치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바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세 번째 적, 아마도 가장 교묘한 적은 탄산음료와 포장된 달콤한 주스입니다. 맛있다는 건 이해해요. 익숙해진 것도 이해하지만 탄산음료 한 잔 한 잔이 장 안에서 말 그대로 폭발을 일으킵니다. 탄산, 설탕, 그리고 색소가 장벽을 자극해서 복부 팽만, 연동운동 저하, 결국 변비까지 유발합니다.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광고하는 주스, 넥타, 천연 맛의 레모네이드도 결국 똑같은 화학물질과 설탕일 뿐 포장만 다를 뿐입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의사로 일할 때 한 환자가 찾아왔어요. 그는 전직 운동선수였지만 몇 년째 사무직으로 일하면서 소화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의학적 검진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는 매일 변비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하루 동안 무엇을 마시는지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매일 아침 탄산음료 한 잔, 오후에는 포장된 주스, 저녁에는 다시 탄산음료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습관을 버리고 일반 물이나 차, 허브차를 마시기 시작하자 2주 만에 그의 장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이렇게 간단했다는 사실을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을 기억하세요. 장 건강을 위해 비싼 약이나 복잡한 처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간단한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해로운 음식 하나, 건강한 음료 하나, 짧은 산책 한 번, 이것이 항상 통하는 모든 연령대에 적용되는 비법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다면 이미 성공의 절반은 이룬 셈입니다. 댓글로 준비가 되었다고 남겨주세요. 정말로 습관을 바꾸고 싶다면,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한 걸음을 진짜로 내디딜 준비가 된 분들이 누군지 보고 싶고 꼭 저희 시니어 커뮤니티를 응원하는 의미로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돌보겠다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거나 적어도 한 번쯤 생각해보게 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까운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가끔은 이렇게 단순한 한 걸음이